안녕하세요. 이국섭의 작은 도서관입니다. 사기의 경영학, 민심을 얻는 리더만이 성공한다에 대한 이야기, 제18편 18번째 이야기. 오늘은 사기의 경영학에서 다루는 리더십에 관한 내용 중에서 민심을 얻는 리더만이 성공한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더라는 존재는 백성의 입은 쇠도 녹일 수 있고 백성들의 열 손가락은 세상도 바꿀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백성의 입과 백성의 열 손가락은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고 오늘날은 아마도 소비자의 마음이라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공한 리더와 실패한 리더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인재의 기용 문제, 또 철학과 비전에 대한 문제, 또 자질의 문제, 그리고 통찰력의 문제 등을 현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은 아마도 유연한 대응 자세가 몸에 배어 있는가에 따라 모든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민심의 중요성으로 그 승패의 첫 번째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 전에 주나라의 여왕은 매우 포악하고 사치스러웠으며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감시하고 또 그리고 입을 단속하고 또 백성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공이라는 사람이 한숨을 내쉬면서 탄식하기를, 물을 다스리는 자는 물길을 열어 물이 흘러가게 해야 하고 또 백성을 이끄는 사람은 백성들이 말을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왕은 결국에는 이를 듣지 않아서 3년 뒤에 백성들의 봉기로 자리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은 분서갱유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사상과 언론을 통제하려 하였습니다. 많은 업적으로 중앙 집권적인 통치라는 영역에 기틀을 잡은 진시황이었지만 분서갱유와 같은 통제의 결과로 황제에 등극 후 불과 15년 만에 처절하게 몰락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두 가지 사례에서 보았듯이 몰락의 원인은 밑에서부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리더의 자세가 그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경영 전쟁에서도 위의 사례와 같이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백성이라는 자리를 소비자로 바꾸면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때 사진이라는 영역에서 세계 최고의 위치에 있던 코닥이라는 회사는 소비자들이 사진이라는 영역이 아날로그 필름의 세상에서 디지털이라는 영역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패러다임을 몰랐고 또 외면한 것이었습니다. 1970년에서 80년대만 해도 코닥이 몰락의 길을 걸을 거라는 상황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정도의 세계 최고의 그런 회사였습니다. 60년대와 70년대 코닥에서 근무하였던 한 퇴직자는 당시 코닥은 현재의 애플이나 구글 같은 회사였다고 회상을 합니다. 사내 대학엔 젊은 인재가 넘쳐났고 점심시간에는 강당에 모여 영화를 보거나 농구를 즐기곤 했다고 그 당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기록하고 싶은 순간을 코닥의 순간이라고 부르기도 할 정도로 세상의 모든 삶에 깊숙이 들어갈 정도의 위상이었습니다. 코닥이 곧 추억이라는 카메라 필름으로 기억이 되는 정도였으니 그 위상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한때 코닥의 미국 필름 시장의 점유율은
90%에 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신기술 개발이 늦었던 것도 압니다. 코닥의 몰락을 가져온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 개발한 회사는 역설적이게도 코닥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5년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해 놓고도 소비자의 변화를 제대로 읽고 이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했던 것입니다. 바로 주나라의 여왕처럼 혹은 진서왕의 독선의 결과가 코닥에서도 나타난 것입니다. 한편 20세기 기업계의 제왕이었던 GE그룹도 유사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세계 비즈니스계의 선두주자였던 잭 웰치는 후계자로 제프리 이멜트를 다양한 평가를 통하여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제프리 이멜트는 21세기의 대변혁에 따른 디지털 그리고 온라인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중후장대 산업 1색인 GE그룹의 변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기존 사업 영역에서의 고군분투로 길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최고의 수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GE그룹은 혹독한 구조조정으로 감원을 감행하게 됩니다. 근본 원인은 당시 주주들이 요구한 공고에서 나온 금융회사라고의 변신의 기회도 또 디지털 기업으로 변신의 기회도 모두 외면하고 오로지 기존의 사업에서의 승부로 소비자의 선택을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서도 이 같은 소비자의 진정한 패러다임을 잊지 못하고 자신만의 독선에 갇혀버린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싸이월드입니다. 1999년에 시작해서 2000년 초중반 국민적인 인기를 얻었던 싸이월드의 미니 홈피는 대한민국 대표 1인 미디어이자 소셜미디어의 시조였습니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약 3년 만에 회원 수가 1000만 명을 넘었고 싸이질, 싸이홀릭, 도토리 등의 신조어를 유행시키며 2004년도에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그해 최고의 히트 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한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당시 한 개인의 모든 인맥과 일상은 미니 홈피 하나에 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2008년도 5월 말부터 한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당시 페이스북에게 자리를 넘겨주는 씁쓸한 최후를 맞이한 기업입니다. 그 원인은 2008년도에 한국어판을 처음 실시한 페이스북은 날로 소비자 입장을 반영한 진화를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싸이월드는 국내 소비자의 요구와는 달리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었던 도토리 매출에 집착을 합니다. 또한 2011년도 8월 말에는 대규모 해킹으로 3,500만 명의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일은 치명타로 작용을 했습니다. 최고 상품으로 choang받던 싸이월드는 소비자 욕망의 근본인 개방적 SNS로의 변신을 이루지 못하고 페이스북에게 그 건자를 내주게 됩니다. 21세기의 소비자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푸시하는 전략을 원하지 않고 소비자 입장을 중심으로 기업이 소비자를 풀하는 전략을 원하는 것을 놓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의 마음은 변덕스럽고 까탈스럽습니다. 그러나 기업이라는 영역은 모든 출발점은 소비자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기에 왕조의 근원이 왕실 혹은 기득권층의 귀족들의 욕망의 분출이 다가 아니라 오로지 백성의 마음과 그 입을 바라보지 않아 몰락의 길로 들어선 것처럼 소비자의 마음을 늘 관찰하고 그의 욕구에 적응하려는 자세를 지닌 통찰력만이 유일하게 기업을 지킬 수 있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물류업이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활발해야 좋기 때문에 언제라도 교육의 자유로움이 중요한 그런 업종입니다. 앞서 얘기한 소비자 패러다임은 바로 자유무역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소비자가 대접받는 세상이 되어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자유롭게 또 자유로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패러다임이 지금보다 더욱 발전하였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전해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